아우 춥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긴장되고 떨리시죠?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수능 전 꼭 봐야 할 고전시가 7대장 7작품을 얘기할 건데요. 자, 요 작품들을 좀 주목하셔서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물론 궁극의 작품을 다 들은 학생들은요 전부 다 아는 작품일 거고요. 선생님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고전시가라는 영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출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출제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관동별곡이 출제된다고 해서 관동별곡의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문을 모두 다 봐야 될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시간에 만약에 전지문을 다 봤다면 충분히 수능날 좀 더 빠르게 쉽게 정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전시가 7개 작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포인트 부분, 물론 선생님이 궁극의 작품을 들은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선생님들의 EBS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EBS를 열심히 했거나 모두 다 똑같아요. 여기 뭐 자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7작품들은 무조건 좀 주목해서 한 번만 더 보자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고전시가 7대장 1번은요 도산 12곡이라는 작품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도산 12곡. 두 번째는 농가구장, 송민곡, 자 출세곡, 월선언 16경가, 관동별곡, 우활가, 이렇게 7작품입니다. 이 7작품을 주목하시고요. 제가 7작품을 차례대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산 12곡입니다. 자, 물론 평가원에 3번이나 출제될 정도로 많이 나왔던 유명한 작품입니다. 12수의, 13수죠. 원래 서사가 있으니까. 뭐 아무튼 전곡 1, 전반부, 언지와 후반부, 언학으로 이루어진 도산 12곡이라는 작품은 전지문의 현대어풀이를 모두 다 보셔야 합니다. 우선은 자 전반부의 언지 6곡과 후반부의 언학 6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언지는 학문 수양에 대한 자연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 언학은 뭐다? 학문 수양에 대한 것입니다. 요 두 가지를 나눠서 전체적인 줄거리라든지 현대어풀이를 완벽하게 익혀놔라. 특히 7수부터 10수까지가 12수까지가 EBS에 실려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한다? 1수부터 6수까지도 완벽하게 현대어풀이를 해놔야 된다. 아시겠죠? 궁극의 작품에서 공부하신 분은 다 뒤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자 아무튼 7수, 8수, 9수, 10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각 수의 주제의식 다 잡아놓으셔야 되고요. 표현상의 특징도 잡아놓으셔야 되고, 특히 자연과 화자와의 관계 혹은 학문을 어떤 식으로 자연과 화자가 학문 수양을 얘기할 때 자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요 정도까지도 완벽하게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농가구장입니다. 진짜 중요한 작품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2004년 수능에 한번 나왔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농가구장이 기존에 있던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 좋아 안빛낙도 이런 시가 아니고, 이 자연에서 농민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인 자연을 얘기했다는 관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요거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연을 바라보는 이 작가의 마음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농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인 농촌을 시적 공간으로 설정하여 농민들의 삶을 그린 연시조입니다. 얘도요 모든 수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원을 건강한 노동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농업 노동을 민중생활에 밀착하여 형성함으로써 기존 4대부의 작품, 자연 추구만 했던 작품과 차이가 있다. 그 기존 4대부의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됐죠? 볼게요. 자, 1수부터 몇 수까지 있어요? 9수까지 있습니다. 1, 2, 3, 4, 5, 6수는요 5, 6월의 농촌에서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거야. 하루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요. 7, 8, 9수는요 어떻게 되냐면 노동의 결실을 누리면서 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결실을 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각 수의 주제의식과 화자의 농촌에 대한 의식. 자, 다시 화자의 농촌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뭐냐면
다른 4대부 작품과의 비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논가 구장이었고요. 성민인국. 뭐 성민인국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요.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얘도요. 교육청의 3회, 평가원의 3회, 교과서에는 8종에 실려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작품은요. 이 작품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남자와 여자의 관점으로 한 거고요. 두 여인의 감녀와 을려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감녀가 을려에게 너 어디 가니 이별하고 라고 하니까 을려가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산에 올라가 봤는데 안개 구름 때문에 임금을 볼 수가 없어. 물가에 가봤더니 바람과 물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꿈을 봤더니 임을 만났는데 이 닭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꿈에서 깼어.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구준비나 되라. 뭐 나거리 되겠다 이거죠. 을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죽어서 나거리 돼서 임 곁에 비추고 싶다 라고 하니까 감녀가 뭐라고 해? 에이씨, 나궐은 멀리서 비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준비가 돼하고 가까이서 몸에 닿을 수 있게끔 해 라고 하면서 태도의 차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두 화자의 성격, 태도의 차이, 시의 상징적 의미, 특히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표현상의 특징도 모두 다 중요하다. 성민곡은 완벽하게 잡아놔라. 자, 출세곡. 자, 변방으로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출세곡이에요. 조은이라는 작가가 나온 건데요. 기행가사입니다. 자, 얘는 작가가 함경도의 경서 판관으로 부임하는 과정인데요. 문제는 이 부임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적객의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객이 뭔데? 그렇지. 유배지를 떠나는 마음이죠. 가기 싫은데 글만 쓰고 있었는데 임금이 보낸 거죠. 아무튼 거기서 이 변방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 다시 한양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 이 출세하고 변방으로 가는 모습이 정철의 관동배곡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요. 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의미를 보셔야 되고요. 서사부터 결사까지 모두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결사에 뭐 어부와의 대화 나오는 거 아시죠? 오케이.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추이, 정서 변화 부분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월서는 16경가입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궁극의 작품 들으신 분은 좀 명심하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궁극의 작품 들으신 분은 제가 끝까지 챙겨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궁극의 작품 마지막 보너스 강의가 오늘 또 올라갑니다. 이 보너스 강의를 통해서 월서는 16경과 뒤에 결사 부분과 서사 부분도 추가하시고요. 선생님이 주목하는 작품 두 가지가 더 나와 있어요. 그 두 가지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얘는 월서는 16경가는 16경 16개의 경치가 나와야 되는데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또. 아무튼 서사부터 벼슬이 그만두고 충청도 예산에 가서 자연을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연 추구의 작품이고요. 관료 생활에 대한 회고가 조금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아무튼 속세와 자연과의 반대 부분이 앞부분에 좀 나오고, 아무튼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저는 겨울. 요 겨울을 좀 주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연 속에 지내는 풍류와 흥겨움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배경, 표현상의 특징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동배곡, 이게 문제죠. 이게 너무 길어요, 관동배곡이. 이게 우리 고딩 때도 많이 배웠던 건데 선생님도 배웠고요. 여기 있는 직원도 배웠고, 저기 PD님도 아마 관동배곡은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이게 괴롭혔던 우리 작품입니다. 이 관동배곡은 전 부분 다 봐야 돼요. 선생님 궁극의 작품 전 부분이 다 전문이 실려 있는데, 문제는 움직이면서 어떤 배경 그리고 어떤 정서를 가졌는지가 다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 필기로 다 정리해놨거든. 그래갖고 이제 관동팔경, 관찰사의 부임과 관내 순시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서사에서는. 그 다음 본사일에서는 금강산의 유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폭포도 보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 관동팔경과 동해안 유람이 나오죠. 경포대도 보고 여러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결사 부분인데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화자의 갈등이 나온다는 거지. 이 갈등이 뭐였냐면 관찰사로서 관찰사의 업무를 해야 되는 갈등이 나오고, 그렇죠. 업무를 해야 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냥 자연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지. 그럼 자연 추구와 관찰사의 업무, 이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디서 해소되지? 그렇지. 꿈을 통해서 해소되죠. 그 꿈이 뭐라고 하는데? 그렇지. 신선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먼저 이술이 가지고 온 백성을 편안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뭐한다? 처음에 먼저 관찰사의 업무를 잘 한 다음에 다시 자연을 즐기겠다 신선처럼 요 부분 갈등 해소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주목됩니다.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우활가입니다. 이 우활가는요 우활을 한탄 자기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기가 나온다면. 그래서 이 우활가가 나는 가난하고 제대로 시대를 타고나지 못해서 자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뭐로 해석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아니 시대가 더러워. 시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우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시대를 비판한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둘 다 알고 계셔야 한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7작품을 얘기했는데요. 물론 여기다가 선생님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팔대장을 얘기해 본다면 팔대장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궁극의 작품에서 추가 작품을 알려드렸던 선상탄입니다. 자, 선상탄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선상에서 배 위에서의 탄식이죠. 이 일본 놈들이 우리 쳐들어오는 거에 대한 탄식입니다. 특히 요즘 상황에서 시의성이 적절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배를 만든 사람을 먼저 비판하죠. 헌원씨 비판하고요. 누구 비판하죠? 진시황 비판하고요. 서부리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래. 배가 없었던들 어떻게 자연을 즐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배 위에는 무기만 있고 즐거운 건 없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야? 나 이 자연을 빨리 끝내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자연을 즐기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일본 새끼들아 항복해 새끼야. 수출 규제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다? 선상탄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것도 주목해 놓는다. 자, 궁극의 작품 말씀드릴게요. 자, 궁극의 작품은요. 분명히 선생님이 2개의 강좌를 마련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초합축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궁극의 작품 적중률이 매우 좋은 강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를 통해서 EBS 연계에 관해서는 무조건 끝내시는 게 여러분의 남은 시간의 목표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능자 꼭 봐야 할 고전시간 7대장 +1 선상탄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TCC에서는 또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뵐게요. 안녕.